네, 안녕하십니까. 정본부장입니다. 네, 오늘 금요일 저녁입니다. 요즘 살짝 옛날보다 좀 덜 붐비는 것 같아요. 술집이. 그러니까 살짝 경기가 약간 처지는 느낌이 좀 들긴 듭니다. 경기가 체감되는 부분은 저녁에 술자리가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뭔가 저녁에 약간 좀 부산한 끼가 없으면 확실히 경기가 좀 체감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더 글로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계 1위, 넷플릭스 세계 1위를 달성했다고 해요. 지금 세계 1위를 한 게 오징어 게임, 그 다음에 이번 두 번째 이제 더 글로리인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오징어 게임 때는 약간 쇼킹했죠. 이게 처음이니까. 뭐 드라마 같은 것이 이제 전 세계를 뭐 석권하고 이런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뭐 기생충 같이 영화는 모르겠는데, 뭐 드라마가 뭐 한국 드라마를 뭐 외국에서도 이렇게 같이 보나? 뭐 이런 생각을 동남아 같은 데서나 볼 줄 알았지, 이렇게 뭐 미국 이런 데서 같이 볼 줄은 몰랐는데, 지금 뭐 이제 오징어 게임이 끝나고 나서 뭐 수리남이네 뭐 여러 가지 뭐 블랙의 신분에 많이 나왔는데 뭐 1등 하지 못했죠. 근데 이제 근래 이제 것 중에서 더 글로리 1등을 했습니다. 송혜교 씨가 물론 연기를 잘 했고, 뭐 임지연인가요? 박연진이라고 하죠. 요즘 이름을 바꿔야 돼요. 이제 박연진 그 얼굴. 한국종합예술대학 한예종을 연기과를 나온 것 같던데 연기를 정말 잘하더라고요. 예. 송혜교 씨 연기도 물론 연기인데, 그 박연진 역을 맡은 임지연, 연기가 거의 뭐 광란의 연기였습니다. 광란. 역시 연극 배우 같이 연극을 보는 것처럼 연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는데 연극을 보는 것처럼 그런 식이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쇼킹했습니다. 일단 각 연기자들을 보면은 일단 현대 이제 어른이 된 부분하고 아이들이 된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교차돼서 나오잖아요. 일단 근데 아이들 아역들도 정말 리얼하게 하더라고요. 애들도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어른들만 잘하는 게 아니라 아역들도 준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문동은 연기를 했던 그 아역 배우는 정말 오히려 더 잘한 것 같은 느낌도 좀 들 정도로 상당히 특히나 사람이 원래 그 앞모습을 연기하는 것보다 그 뒷모습 연기가 상당히 좀 힘들거든요. 뒷모습은 원래 어른들 말씀에 뒷모습은 숨길 수 없다. 사람이 표정은 숨길 수 있어도 뒷모습은 숨길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뒷모습마저도 처량해 보이는 그 뒷모습. 그 문동은이 연기하는 그 여자 아역 배우는 송혜교 씨의 뒷모습보다 훨씬 더 처량맞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송혜교 씨는 그렇게 뒷모습이 처량맞아 보이진 않은 것 같아요. 본인이 워낙 이제 월드스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연기가 좀 약간 도도하죠. 근데 이제 그 문동은 이제 아역은 상당히 처량맞아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글로리 보면서 힘들었던 건 뭐냐면, 제가 원래 뭐 드라큘라 영화도 좋아하고 좀비 영화 되게 좋아하는데, 좀비나 드라큘라 이런 거는 유혈이 낭자하고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있으면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이 너는 이렇게 유혈이 낭자한 걸 좋아해 이러는데, 그 어른들끼리 죽이고 살리는 건 제가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그 애들이 그렇게 막 치고받고 맞고 이런 건 정말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보면서 아이들, 특히 여자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를 글로리를 보면서 다들 재밌다 그러는데 저는 그 재미로 본 게 아니라 정말 가슴이 아프면서 봤습니다.
아무튼 그 참 약자에 대해서 특히 아이들에 대해서 건드리는 거는 정말 하지 말아야 됩니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상당히 리얼한 드라마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그게 왜 리얼하냐, 한국에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거지만 이 정도 일은 한국에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무단듯 들더라고요. 저 정도 일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실제 있었던 얘기를 했을 것이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막 고데기로 막 지지거나 뭐 이렇게 저렇게 막 하는 것들이 거의 이제 인간의 어떤 악마성을 극단까지 이제 몰고 가는 부분인데, 이게 학폭이라는 게 사실은 애들이기 때문에 애들끼리 뭐 치고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걸로 이제 치부해 버리는데, 우리가 전시의 이제 잔혹범죄들, 뭐 우리 전쟁범죄라고 하죠. 뭐 전시의 잔혹범죄들보다 학폭이 더 잔인한 이유는 뭐냐면, 전쟁이라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거지 않습니까? 어차피 내가 총을 가지고 있고 서로 싸운다고 이미 설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 군인에게나 상대 민간인에게 잔혹범죄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납득이 가요. 왜? 저 사람들이 만약에 총을 쥐고 내가 총이 없었을 때는 똑같이 당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게 교전 상태라는 것은 서로가 죽이는 것이 이제 인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쟁 범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적국에 대해서 잔혹 행위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나름은 어떻게 보면은 납득은 간다는 얘기죠. 안 되지만 납득은 가는데, 모두가 다 평화롭게 살고 있는 세상에서 나만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면은 그거는 정말 힘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뭐 한 반에 50명 정도 있는데 49명은 행복하게 지내는데, 예를 들면 그 한 명이 상당히 괴로움을 당하고 남들은 웃고 있는데 자기는 이제 어디 뭐 체육관 같은 데서 끌려가가지고 힘들게 이제 린치를 당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전쟁하고는 다른 개념인 거죠. 이거는 전쟁은 그냥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한다면은 학폭이라든지 어떤 이지매 같은 경우는 외로움이에요. 이제 인간의 극한의 고독감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만 당하고 있다는 어떤 고독감. 이 고독감이 결국은 사람을 자살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자살한다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냐면 그 어마어마한 고독감과 허무감 때문에 자살한다 그래요. 그게 이제 정신적으로 우리가 우울증 약 먹는 사람들이 어디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고 뭐 이런 게 때문에 우울증 약 먹는 게 아니라 한없이 우울한 느낌, 허무한 느낌이 드는 거죠. 한없이 허무한 느낌. 그 허무함 느낌에는 이제 본인이 가치라든지 밸류가 상당히 좀 무시될 때, 그때 결국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쟁 시에 자살하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전쟁 시에 자살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 이미 목숨을 걸고 서로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전쟁을 하는 거지 죽으려고 전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학폭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전쟁은 남을 죽여야 되지만 학폭은 자기를 죽여야 이 일이 끝나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아무튼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납득이 되기 때문에 세계 1등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폭에 대한 문제는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미국이라든지 서양도 결국은 이런 문제는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뭐 사람이 목숨을 끊는 일들 당연히 있죠. 한국만 있겠습니까? 일본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모든 전 세계 국민들에게 공감을 가지게 한 것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양 사람들한테 좀 더 이제 무브하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감동하게 만든 이유는 보통 이게 서양인보다 약간 동양인이 약간 좀 뭐랄까 좀 불쌍해 보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동양인 여자,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동양인 여자를 봤을 때는 약간 가련한 느낌, 약간 좀 가녀린 느낌이 들잖아요. 우리가 보면 뭐 덩치가 큰 독일 여자가 막 이렇게 여러 사람들한테 이렇게 막 린치를 당하면 그렇게 그렇게 크게 불쌍해 보이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같은 전쟁 범죄인데도 막 동양 여자가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린치를 당하고 그러면은 좀 더 안 돼 보이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것 같다는 느낌도 좀 듭니다. 아무튼
뭐 인종의 차별이라는 것보다는 어떤 외형적으로 봤을 때 약간 좀 더 안 돼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좀 드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글로리를 보면서 이제 하나 불현듯 생각난 게 뭐였냐면 그리스 비극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그리스 비극.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이렇게 드라마를 보고 있는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이제 방송 시스템 이런 것이 없을 때 그리스 막 몇천 년 전 같은 경우도 방송 시스템만 없다 뿐이지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입에다 깍대기 같은 거를 이렇게 대고 연기를 하면서 그런 어떤 희극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희곡을 바탕으로 한 비극을 이제 연기를 했다 그러죠. 그거를 이제 그 어떤 야외 공연장에서 보는 것을 즐겼다고 합니다. 도시국가에서. 그래서 이 드라마 보는 거는 이 호모사피엔스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근데 특히 비극을 좋아했다고 하죠. 왜? 이 비극을 보고 나면 사람이 숙연해지고 내가 지금 처한 현실이 그래도 좀 다행이다. 저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사람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소포클레스니, 아이스킬레스니 이런 3대 비극 작가들이 이제 떴던 이유도 그 희곡보다는 이제 비극, 웃기는 것보다는 이제 좀 슬픈 거 이걸 이제 보고 싶어 했던 이유도 남들의 어떤 비극을 보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부분 이게 가장 컸을 것이고 그러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인생에서 희극보다는 비극이 많은 거죠. 예. 즐거운 일보다는 그런 일들이 훨씬 많았던 겁니다. 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비극 중에서 가장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이제 스핑크스의 어떤 우화가 나오는 오이디푸스잖아요. 그러니까 오이디푸스 비극. 그러니까 저주받은 아이, 아버지를 죽일 수밖에 없는 운명, 이런 것들. 그러니까 친족하고의 어떤 그런 근신상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신탁에서 결정이 되어 있는 핏줄. 그래서 보면 제가 유심히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 이 글로리의 드라마의 어떤 면면이 나오는 어떤 얘기들은 뭐냐면 결국은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족은 상당히 좀 부유하게 탄생된 행복한 가정, 또 어떤 가족은 우울할 수밖에 없는 어머니가 저렇게 미혼모에다가 맨날 술만 마시고 애들 때리는 그런 문동은 같은 집도 있고 또 어머니가 장애인인 집도 있고 이런 어떤 아이들이 이제 보통 이제 그 어떤 린치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보통 좀 우울한 가정들, 불우한 가정들 이런 아이들이 이제 보통 이제 그 학폭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이제 그 처정을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 어떤 가족,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서 유독 그 얘기가 많이 나오죠. 가장 큰 가해자는 가족이 아니냐. 너한테 이런 슬픔을 주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결국은 너를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만든 너의 부모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참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참 부모나 어떤 불우한 부모들을 타고서 태어난 아이들이 더 슬픈 이유는 이제 결국은 그런 부분이 아니냐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어떤 그리스 비극이라든지 한국의 어떤 드라마를 보면서 일맥하는 부분이 결국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탄생, 비극의 출생, 그리고 또는 운명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결국 한평생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은 비극적으로 결말을 나는 그리고 또 비극이 이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인간들이 같이 이제 슬퍼하고 그랬던 부분이 이제 얘가 이제 오이디푸스 같은 것들이 있겠죠. 안티고네나 이런 것들. 그래서 더 글로리가 이제 인기를 끌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그리스 비극같이 전 세계인들은 결국은 비극에 감동해요. 예, 어떤 웃기거나 이런 게 감동하는 게 아니라 비극입니다. 그러니까 기생충도 결국은 비극이잖아요. 예, 그게 희화화 됐을 뿐이지 결국은 비극이고 그리고 오징어 게임만큼 또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고 그리고 또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되고 또 가족의 어떤 수술비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목숨을 걸고 또 그거를 쳐다보고 있는 죽기 살기로 이제 그 게임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어떤 그 권력자들
또 가면을 쓰고 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비극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오징어 게임도 그렇고 기생충도 그렇고 더 글로리도 그렇고 지배계층과 피지배계층의 어떤 차이, 그리고 선택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리고 행복한 자와 불행한 자, 이 어떤 차별을, 이런 어떤 상반된 부분들을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전 세계인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감독의 도가니로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보기 힘들었던 부분이 가족들이 배신하는 부분이었어요. 예를 들면 박연진, 임지연을 배신하는 이제 박연진의 엄마죠. 엄마가 이제 자기가 살려고 본인이 이제 살인죄의 어떤 그 살인죄 어떤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딸을 팔죠. 자기 딸만 이제 살인이 되게 하고 본인은 살아남으려고 이제 딸을 파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또 뭐 문동은 같은 경우도 어머니가 이제 뭐 딸을 거의 뭐 방치하죠. 본인의 어떤 쾌락을 위해서 자식은 그냥 어떤 도구로 그런 쓰는 부분.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또 자식이 또 부모를 버리는. 그러니까 문동은이 또 이제 본인의 어머니를 이제 정신병원에다가 가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친족 간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비극, 이 부분이 또 더 글로리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를 좀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었습니다. 뭐 남이 남한테 어떻게 보면 인치를 하는 부분은 그래도 어느 정도 참아줄 수 있는데, 가족이 가족한테 어떤 힘들게 하는 부분, 특히 이제 문동은을 도와주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그 남편한테 이제 많은 폭행을 당할 때도 가족이잖아요. 특히 자식까지 낳고 사는 이제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어떻게 뭐 사랑해서 결혼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랑했던 남자한테 이제 무차별 폭행을 당하고, 그래서 거의 뭐 얼굴이 다 터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딸도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걸 보고, 가족들이 서로 가족을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그러니까 기생충은 그래도 어떻게 보면 격을 지켜가면서 그 불쌍한 사람들을 이렇게 약간 희영화시키는 거라면, 더 글로리는 그냥 리얼하게, 정말 이 옆집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아주 리얼하게 가족 간에 일어나는 그런 폭행, 그리고 비극, 이거를 그냥 지구상에 일어나는 어떤 가족 간의 비극을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가족, 그리고 이제 또 학교,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숭고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숭고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학교라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스승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기억하고 싶은 그 감사의 어떤 대상, 그리고 우리가 추억의 대상, 우리가 학창 시절 이러면 뭐 고마워해야 될 선생님, 그리고 보고 싶은 친구들, 뭐 이런 것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비하인드에는 그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고 실제로는 막 정말 우리가 감추고 싶어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트래지디가 넘실넘실 되고, 또 가족이란 것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따뜻하고 사랑, 그리고 기대고 싶은 존재,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남보다 못한 사람들, 남이면 차라리 외면하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정말 기생충처럼 딱 붙어가지고 상대 가족의 구성원을 정말 피 빨아먹듯이 하는 그런 뭐 사람들, 이게 지금 더 글로리에는 정말 정말 징글징글하게 나오더라고요. 가족이 가족을 힘들게 하고, 따뜻해야 될 학교가 전쟁터보다 더 잔인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또 복수해 나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부모를 린치해서 죽이는 경우가 지금 뭐 또 하나 있었죠. 여러 가지 경우가. 그러니까 참 보면서 힘들었습니다. 이건 뭐 그러니까 본인을 어떻게 보면 약간 거기에 대입시켜서 힘든 게 아니라 그냥 인간이 가진 힘들어함이죠. 인간이 어떤 양심을 가지고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엠마누엘 칸트가 얘기했던 하느님이 주신 오성,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가지는 인간의 그 숭고한 감성이 건드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더 글로리는 왜 1등이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한테 행할 수 있는 범죄 행위 중에서 전쟁시가 아닌, 그러니까 남이 아닌 가족 간에 일어나는 비극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가족 간에 일어나는 비극, 가족과 그리고 친구, 정말 친구, 가족과 친구, 그러니까 정말 가까운 사이, 우리가 정말
누가 봐도 뭐 그러잖아요. 친구가 있어야 된다, 가족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친구를 잘해줘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무참하게 무너져 버리고 산산이 조각나 버리는 드라마가 바로 더 글로리였다. 한마디로 정말 반어법, 역설, 정말 따뜻해야 될 가족이 가장 더러운 대상이고 정말 친한 친구가 알고 봤더니 가장 괴롭힘의 대상이었다는 거. 이 부분을 보여줬던 것이 바로 더 글로리다.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이 전 세계인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고 싶습니다.